둘, 지금 몇 분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토픽이 매매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럽니다. 원래 이거를 알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빨리빨리 가르쳐 드리고선 뭐 되든 안 되든 빨리 익히고 빨리 연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감을 잡을 수 있게는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3강 트레이딩 기술.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투자와 트레이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혼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죠. 주식 자체가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가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투자와 트레이딩은 분명히 다릅니다. 일단 투자와 트레이딩에 대한 정의를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투자는 뭐고 트레이딩은 뭘까요? 투자는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거 보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거, 중장기, 그리고 트레이딩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차트나 그러니까 수급만 보고서 할 수 있는 거. 예, 비슷합니다. 예, 잘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내가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투자고요. 그렇죠?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내가 일정 금액을 갖고 그 비즈니스를 오픈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인컴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게 트레이딩이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하고 뭐 데이 트레이딩하고 그러는 거가 돈을 그거 해가지고 돈 많이 못 모아요. 그거는 결국은 인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버셨으면 그거 가지고 재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재투자를 어디다가 해? 내가 트레이딩 하는 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투자를 하는 데다 투자를 하는 데다가 재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카운트가 두 개가 트레이딩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가 하는 게 따로 있고 그렇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게 주식이 되지 않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돼지 저금통이 될 수도 있고요.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CD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방향성을 자기가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죠.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현명한 주식 생활이 가능합니다. 투자는 나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증식시키는 전략을 투자라고 하고요. 트레이딩은 수입, 인컴을 벌기 위한 전략. 트레이딩으로는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모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정 금액을 갖고 그냥 여기서 돈을 돌린다. 돌리다가 불면 내 주머니로 옮겨서 생활을 하는 거죠. 나에게 월급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월급을 내가 재투자를 하든지 그냥 과자를 사 먹든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일종의 개인 비즈니스라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 어카운트에는 큰 돈을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딩 어카운트에 25,000불이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트레이딩 어카운트에 5만 불이 있어도 꾸준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트레이딩 어카운트에 10만 불이 있어도 꾸준히 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2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넣으면 그만큼 100만 불의 2%, 100만 불의 3%가 리스크로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가 전략으로 어떻게 세우느냐 그렇게 잘 맞춰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는 뭐냐? 그럼 투자의 전략에 예는 뭐가 있을까? 배당주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인덱스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량주에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신규 상장 꿈의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동산을 사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베개 속에 숨겨 놓든지 침대 밑에 숨겨 놓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싼 가방을 사놔 가지고 나중에 되팔든지 하여튼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 배당주 많이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가 자체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라 그러면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샀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부동산을 샀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에서 일정 금액을 계속 렌트로 받겠죠.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1밀리언을 주고 샀어. 그리고 나중에 지금 시세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이게 0.8밀리언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래서 이 집을 파나요? 아니죠. 그냥 있고 그냥 계속 렌트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렌트가 뭐 조금 줄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늘을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배당주라는 것도 투자를 하셨을 때 배당주의 주가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하면 안 돼요. 배당주는 보통 어떻게 나와 있죠? 주당 얼마로 나와 있나요? 몇 퍼센트로 나와 있나요? 얼마요? 그렇죠. 얼마로 나와 있던 것 예, 같아요. 예. 얼마로 딱 정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률이라는 퍼센티지는 그냥 올라가서 보이죠. 네. 하지만 이 가격 XX 어마운트는 바뀌진 않죠. 예. 회사에서 바꾸기 전에는 그러니까 네. 결혼 이런 렌트를 받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배당주를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 정말 지금 한 50대 아니면은 뭐 50대, 40대, 60대 그게 떠나서 하여튼 배당주를 내가 관심 있고 배당주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꼭 배당주를 하실 때는 이 디비던 리인베스트먼트 플랜 그러니까 DRIP이라고 있어요. 어카운트 세팅이 있어요. 그런 걸로 해야지 내가 뭐 XX개가 있으면은 이게 배당이 나올 때 돈으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식으로 와요. 그 가격에 해당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주식이 계속 증가가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경제 능력이 없을 정도로 돼서 리타이어 할 때 그때 이게 지속적으로 이 주의 쉐어 숫자가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 배당주를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꼭 꾸준히 이거야말로 꾸준히 목표 개수를 계산해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배당금과 은퇴 후에 필요 금액을 대략 계산하셔 가지고 그 쉐어 수를 충분히 모으셔야 돼요. 이거는 계산하는 거는 뻔히 알죠? 그래서 그 주당 얼마를 주니까 내가 몇 주가 있으면은 1년에 얼마가 나오고 그거를 12개월로 나오면은 대략 그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배당주를 하려면 어쨌거나 한 밀리언은 미니멈은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 배당주에만. 그래서 뭐 연이율 3% 4% 나왔을 때 그래도 뭐 이거 다른 수입 해가지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배당주는 상당히 금액이 많아야 된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인덱스 투자하는 거 이제 다 아시죠?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3배, 2배, 1배짜리도 있지만 3배는 권장하지 않고요. 1배를 권장하고 한 2배 정도까지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것도 될 수 있죠.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인데 이 편한 방법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하시면은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죠.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량주 투자하는 거는 뭐 이거는 알파 전략으로 시장 인덱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으려는 목표로 하는 거겠죠.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하락장이 오면 빠지는 게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를 이용하면은 가장 맞는 투자 전략이 된다. 신규 상장의 꿈의 기업에 투자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뒤어서 아실 텐데 그래도 이것도 한 부분 투자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약간 투기성이 있는 거죠. 미래 성장과 희망에 투자를 하는 거죠. 단점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점. 이게 사라질 수도 있고 이게 아무런 주가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가서 기술력이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술력과 기업과 주가는 별개의 객체이다. 이거를 항상 명심해야 되고요. 이것 또한 역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를 이용하며 동시에 스윙 트레이드를 해야 되죠. 올라갔을 때 좀 팔고 내려갔을 때 좀 더 사고 하는 식으로 계속 스케일러블하게 접근을 해야지 그냥 딱 사놓고선 될 거야 그러고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런 편이 훨씬 더 변동성이 많은 종목에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매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장기 투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투자에 할 때는 그러면은 어떨 때 매매하는 게 좋은 타이밍인가? 사람들이 뭐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못 잡아요?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로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일정 금액을 항상 똑같은 날짜에 산다.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건 제가 귀에 피가 나도록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그냥 단순 심플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좀 차트 좀 보고 그래도 하루에 뭐 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는 주식에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면 돼요. 실제 이 장기 투자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내가 초짜라 그래도 기본적인 옵션을 좀 할 수 있으면은 장기 투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산을 프로텍트할 수 있고 자기 주식을 좀 더 싸고 편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옵션을 사용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캐시 시큐어드 풋이라는 그런 기술로 우리가 살 수가 있고요.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점 매수하는 거 좋죠. 어떤 저점 매수? 장기 투자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1년 중에 어떤 기간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기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2달에 한 번 내지는 3달에 한 번 정도 RSI가 30 밑으로 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만 사시면 돼요. 그때만 만약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면 되고 매도도 해야죠. 매수만 하면 안 되고 여기 오타다.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매도도 해야죠. 그냥 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매도는 언제? 일단은 이 옵션을 좀 사용한다 그러면은 커버드 컬을 해서 혹시 컬드아웃 될 경우에 이제 매도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이 어떤 기본 트렌드 라인, 상승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많이 올라가고 그럴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꼭 매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프 더 업트렌드 라인이 되면은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일본 기준이에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고점. 보통 뭐 RSI 70에 팔아라. 근데 뭐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RSI도 이렇게 있는데 종목마다 이 높이가 달라요. 어떤 거는 70이 안 넘어오는 애들이 있고 어떤 거는 뭐 75, 80까지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년 정도 전체 차트를 딱 놓고 봐서 고점보다 좀 많이 올라올 때 그럴 때는 좀 팔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장기 종목들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매매 기술 세 번째, 스윙 트레이드. 스윙 트레이드는 어떤 식으로 할까?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차트를 어떻게 읽고 적용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윙 트레이드는 뭐예요? 스윙 트레이드는 보통 한 시간을 한 하루 이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2주일이 될 네.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일종의 모멘텀을 타고 가면서 트레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동평균선 10 이동평균선이랑 30 이동평균선 그거를 가지고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가 SMA 10에 가까이 올 때 그리고 SMA 위에 있을 때 제가 이거 빼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동평균선 11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리고 이게 31 이동평균선이라고 보면 요런 지점이 될 때 주가가 요 위에 있을 때 가까울 때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말고요. 요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데 가까이 올 때 그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죠. 만약에 이렇게 교차가 됐어요. 교차가 됐는데 주가가 벌써 이렇게 위에 있어. 그럴 때는 매수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타이밍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 되면 10일 이동평균선으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또 유지가 돼 있고 브레이크아웃이 될 때 그때 사면은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차트에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매도는 언제 하냐? 매도는 이렇게 10일 평균선이 이렇게 되다가 꺾이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30일 평균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럴 때 주가가 만약에 이 색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10일 평균선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무조건 팔으셔야 돼요. 기다리고 더 올라가겠지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그때 팔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윙 트레이드 할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플랫폼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미리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TD 어메리트레이드밖에 모르기 때문에 TD 어메리트레이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데이 트레이딩인데요. 뭐 데이 트레이딩이라 그래가지고 뭐 크게 다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스윙 트레이드에서 말씀드렸던 10일 평균선과 30일 평균선. 근데 일이 아니겠죠.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들어오면은 분봉이니까 10분 봉인과 30분 봉. 그다음에 그걸 3분으로 봤을 때 30분이랑 90분. 뭐 그런 식으로 그 이동 평균선의 움직임과 그리고 이 비합을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 자체를 한다 그러면은 셋업을 좀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SMA보다는 EMA를 사용하는 거죠. SMA 같은 경우에는 심플 무빙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이 가중치가 똑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EMA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마 주가랑 가까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 캔들이 있다 그러면은 캔들보다 그러니까 이거 SMA보다 훨씬 더 그 최근 가까운 쪽이 훨씬 실제 주가와 가깝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EMA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EMA랑 비합을 켜놓고 주가가 EMA보다 위고 EMA가 비합보다 위일 때 그때 매수를 하시고 매도는 똑같아요. 주가가 EMA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되죠. 그리고 반드시 EMA가 비합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돌려보시면 네.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네. 그래서 오늘 끝났나? 여기 죄송한데 비합이 뭐예요? 예,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요. 잠시 이제 띵크월 스윙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할 거예요. 네. 주식, ETF, 옵션, 그렇죠. 선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주식에서는 이제 주식을 고르는 방법과 기업 분석,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ETF 중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서 간단히 뭐 레버리지 상품들, 우리가 많이 쓰는 레버리지 상품들이나 인버스 상품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옵션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제 옵션을 사용하는지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선물, 그 선물을 어떻게 내 선물로 만드는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선물을 가지고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리스크는 따라오기 때문에 리스크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트레이딩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트레이딩 뷰 가지고 하니까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유달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think or swim, 제가 잘하는 거 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장기 투자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샘플로 하니까 그냥 스파이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think or swim 혹시 지금 쓰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네. 저기 아메리트레이드 쓰는데요. 그럼 어디로 가나요, 선생님? 이거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think or swim을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요. 네. 이거를 로그인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RSI를 키고요. RSI를 키고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이게 다른 다른 증권에서도 다 이런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은. 심플 무빙 에버리지를 두 개를 넣고 하나는 10일 10일. 네 하고 하나는 30일로 바꾸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핑크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세팅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볼륨도 볼 수 있고 이왕 하는 거 볼륨에도 평균 볼륨을 좀 넣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이고 시간은 제가 한 이게 엑셀사이즈니까 한 4년 정도로 차트를 쫙 늘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걸로 봐야지 이제 설명이 쉬우니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요 파란 게 SMA Simple Moving Average 10이고요. 요 핑크가 Simple Moving Average 30이에요. 30일 평균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10일 평균선보다 30일 평균선이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하락세로 가죠. 그리고 주가들이 10일 평균선 밑에 있을 때는 계속 하락세가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원리로 내 장기 투자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RSI 가지고 사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두 개를 항상 같이 보셔야 되고요. 항상 우선순위를 이 무빙 에버리지를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리고 RSI는 참고를 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RSI가 여기가 20이에요. 여기가. 네. 그래가지고 요 위치예요. 요 위치에 가지고 20일 해가지고 샀어요. 네. 그러면은 잘 물렸죠 여기까지. 네. 그렇죠. 그렇죠. 이때 울어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만큼 돌아왔어요. 그렇죠? 2달 만에. 근데 모르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봤으니까 돌아왔지만 이 상태에는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볼 때는 이 이동평균선을 일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RSI를 같이 봐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 언제 해요? 제가 매수는 10일 평균선이 30일 평균선 넘어갈 때, 그렇죠? 넘어갈 때라 그랬죠. 네. 그럼 요 지점이고, 그리고 RSI도 한번 봐주고, RSI는 이때 60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제가 매수를 언제 하라 그랬죠? 가까울 때. 예, 이 주가가 주식하고 10일 평균선이랑 가까울 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가까운 건가요? 먼 건가요? 멀어요. 예, 먼 거예요. 벌써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보통 차티스트가 보는 거는 이렇게 보죠. 이쪽엔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넘어갔을 때는 이 기다려 주는 거죠. 기다려 주고 이 10일 평균선이랑 주가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됐고 기다리고 하는데 밑으로 빠졌어요. 그렇죠? 요 밑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게 요번에는 사는 타이밍이 아니구나 하고선 일단은 여기서는 사는 걸 살 계획을 스탑을 하죠. 하지만 네. 계속 지켜는 보죠. 그런데 얘가 다시 10일 평균선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보통 요런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캔들이 눌림이 있고 네. 또 눌림이 있는데 올라간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닥을 예, 친 거.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서포트. 예, 나름대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지금 하나 일봉으로 보니까 그렇지 이거를 인트라데이 하루 안으로 들어가면 아마 이렇게 내려갔지만 여기서 딱 안 내려가고 이렇게 버텨주는 거죠. 근데 이틀 연속으로 이 버텨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매도세가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캔들의 움직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시 여기 보시면 요거 이런 경우 나왔을 때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일로 튀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매수를 하시면 이제는 매도는 언제 하느냐. 지금 이게 제가 과정이 딱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제가 요거를 하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눌리고 요때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거는 장기예요. 장기로 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요때 어디지 여기 네. 여기서 매수를 딱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 주가가 10일 평균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팔지를 않는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만큼 올라왔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장기를 시작했을 때도 그렇죠? 일단은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질 때까지는 거의 스윙이랑 비슷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시작은 똑같죠. 그렇죠? 네. 근데 사자마자 떨어졌는데 굳이 난 장기니까 버텨야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아재님 장기라 그러면 본인이 좀 확신이 있는 종목을 들고 갈 텐데 이럴 그 땐 정도 하락한 거를 이럴 경우엔 만약에 분할 매수를 했다 그러면 또 이제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이 흐름을 보는 거니까 그 전략은 이제 각자의 어떤 경험치에 의해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매수를 했을 때 보통 그 손절 라인도 딱 긋고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 샀을 때. 왜냐면 처음에 샀는데 쭉 빠졌을 때 바로 파는 것보다는 일단 처음에 갔는데 만약에 빠진다 그럴 때는 일단 털어내고 다시 기계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손절 라인을 볼 때는 이렇게 변곡된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일단 잡아놓는 거죠. 아, 그러고선 흘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11평균선 밑으로 이렇게 이날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 요거는 자기의 컬이에요. 그냥 이게 흐름 자체가 만약에 많이 올라갔었다가 빠진다 그러면은 익절을 음, 하고 빠지는 거지만 지금 같은 네. 경우에는 내가 이날 이때 샀을 수도 있고 이때 샀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빠졌는데도 아직도 그 나의 어떤 그 손절 라인까지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기다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음, 흐름을 보고 나왔다가 이때 음, 빠졌다. 그러면은 이때 빠졌을 때는 저 같으면 팔았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또이또이 치고 나왔고 그 음, 다음에 이 흐름이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떴을 때 이게 시장이 아마 이것도 팬데믹 바로 후에 막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주가가 하루에도 막 엄청나게 움직일 때이기 때문에 이런 패런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떴을 때 또 머니까 기다렸다가 이때쯤 이게 쭉 빠졌을 때 그때 아마 여기 터치가 됐을 거예요. 그때 음, 들어가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것도 손절 라인은 이 밑에를 만들어 놓겠죠. 갭이 음, 있는데. 그것은 아, 쭉 보내놓고 이게 또 갭이 빡 빠진다. 그러면 이때 또 음,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아마 요거는 좋은 이그샘플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네. 식으로 트레이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음, 놔두고 있으면은 결국은 지금처럼 크게 떨어졌을 때 손실을 방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빠졌을 때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빠졌을 때요. 그다음에 이렇게 빠져서 팔았잖아요. 그러고선 다시 네.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고선 네. 11평균선 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주가의 흐름 자체가 상승세로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락. 하락세로 네. 계속 흘러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매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향선이 있다 그러면 자꾸 그림을 그려보세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가지고 하향 트렌드 라인을 쫙 그려놓고요. 그 하향 트렌드 라인이 깨지면 그렇죠? 음, 깨지면은 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이제 네. 그때부터 또 다시 보는 거죠. 그때 음, 이동평균선도 위에 있고 이게 크로스가 애매하게 되고 있죠. 그럴 네. 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음,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히 크로스가 되고 음, 또 이렇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여기서 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선생님, 네. 추세선을 지금 저기 양봉만 이으셨어요? 그렇게 추세선이요. 하는 거예요? 예, 이를 꺾이는 거 요거는 위에 있는 거니까 양봉들을 2개 이상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이게 양봉 음봉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가능하면 양봉의 위쪽을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음, 음. 음봉도 음봉 양봉 차이가 없죠. 솔직히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를 다 터치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 추세선이 이제 바뀌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모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피곤한 시간이죠, 솔직히. 샀는데 며칠 후에 또 팔아야 되고 샀는데 며칠 후에 또 팔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와서 지금 여기 딱 피어 올라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샀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이게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 아까 어디였지? 잠깐만. 범위를 크게 하니까 저도 못 찾겠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음, 1년. 1년을 걸리면서 계속 우리가 관리를 했던 거죠. 네. 여기구나. 여기. 1년이 아니고 여기요. 여기.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준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차트는 미리 준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요번에도 이런 음.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3,400 저점 찍고 네. 올라오는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그런 음.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이런 부분을 지금 미리 마음속에 익혀놓고 보시면 네. 요런 식으로 지금 또 그런 패턴을 계속 여기서도 상당히 사고 팔고가 많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봐도 벌써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또 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가지고 여기서는 그 전에 손절을 해야죠. 놀라가지고 음. 팔고 또 여기 치고 올라갈 때 아 이거는 모르겠다. 그러고 여긴 포기했을 거고. 근데 아저님 그럼 지금 여기까지 온다고요. 예. 그 무빙, 그러니까 MA 선이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전혀 가고 있었어도 우리가 네. 네. 만약에 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지나간 거를 펴놓고 보니까 네. 계속 상승으로 가는데 어떻게 왜 그때 팔았느냐 그럴 수 음. 있지만 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만큼밖에 몰라요. 음. 다른 얘기죠. 네. 이게 맞아요. 더 떨어질 예, 것 같아요. 이게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네. 실질적으로 그냥 여기서 이 EMA가 여기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해놔야죠. 안 음. 그러면은 결과적인 걸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의 흐름이 요번에도 나올 수 있다. 요번에 그러면은 이럴 때 손절 네. 라인을 제가 그거 상승 올라가는 거에서 뭐 음. 1%면 1%, 2%면 2%, 그 정도의 손절 라인을 그리면서 같이 갖고 가는 거는 어때요?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죠. 왜냐면은 이 시기의 변동성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그냥 무조건 몇 퍼센트 그렇게 수리적으로 갈 수는 없고요. 만약에 네. 여기서 내가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지지선 같은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지지선에서부터 뭐 조금 아래 뭐 그런 정도로 보는 거죠. 여기 같으면 이런 네.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거나 네. 이거를 내가 손절 라인을 잡는 거죠. 그렇죠? 음. 이렇게 해놓고선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트레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스윙 트레이드하는 기법이에요. 장기 투자도 맞지만요. 스윙 트레이드도 똑같아요. 장기 투자랑 스윙 트레이드. 이 기술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이해가 안 아재님, 간다. 어, 이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을요, 네. 테슬라를 이그젬플로 해서 한번 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가 그걸 네. 좀 생각해 보려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진도대로 보면은 지금 제가 이 스윙 트레이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장기에 응용하실 수도 있다. 그거를 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많으실 그 부분인데 그거를 그러면은 테슬라를 가지고 테슬라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TQQQ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디스코드에서는 트레이딩 할 때 딴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테슬라랑 TQQQ랑 SQQQ 세 개만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거 뭐 이게 상승세다 그러면은 어차피 걔네들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6%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고 다 똑같으니까 그걸 보고서는 그냥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네.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을 해도요. 그럼 이쪽은 제가 일봉으로 하고 이렇게 이쪽은 분봉으로 바꿀게요. 아재님, 죄송해요. 이거 화면 두 개를요, 제가 지난번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아재님이 이거 셋업 하실 때요, 네. 이렇게 화면 두 개를 동시에 셈 사이즈로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셋업하는 거예요? Think or Swim. 아니요, 제가 트레이딩 뷰를 갖다가 그거를 트레이딩 뷰. 네, 그거를 가입을 했거든요. 네, 트레이딩 뷰 잠깐만요. 킬게요.
거기도 위에 있어요, 옵션이. 근데 그걸 두플리케이트 했는데 아재님처럼 이렇게 세임 사이즈로 제가 막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지런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 가지런히 나오질 않더라고요. 정말이요? 네. 안 좋은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컴퓨터를 사용을 못해서 그런가 뭐 이런 요거 여기 가서 이거죠. 박스. 아니야, 이거 아니고 기억이 안 나네. 요거다. 여기에서 요거 수평으로 수직으로 2개 나누는 거. 그 트레이딩 뷰 들어가서 수직으로 2개 나오는 거요? 네, 요거. 아, 그걸로 셋업해 놓고요. 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오. 이렇게 바꾸려면은 요 안에서 또 이렇게도 아니 이거를 몰라가지고 네.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몇 번을 봐도 아재님 이거 어떻게 셋업했는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도 잘 안 해봤는데 싱크를 여기 싱크 인 레이아웃 여기 있죠? 그러면 심볼을 싱크한다. 그다음에 요 크로스헤어 싱크하고 타임이랑 인터벌은 싱크하면은 안 되겠죠? 예. 이건 다르게 볼 거니까 그럼 여기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거 어떻게 바꾸냐? 트레이딩 뷰 자주 안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 타임 프레임을 이게 데이인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공부해 보세요. 저도 지금 오늘 해가지고 저도 여기 있다. 여기 좀 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사용하는 거. 요거 데이로 바꾸고 음. 여기가 따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요거를 데이로 바꾸고 요거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여기 가서 요거를 분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트레이딩 뷰가 아니고 stockchart.com으로 제가 했어요. stockchart.com 네, 그거는 또 다른데. 예, 그런데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딱 나올 수 있게 그건 좀 이거요? 네. 이거는 네, 그럼 윈도우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윈도우의 기능. 윈도우의 기능 옆에 이렇게 락킹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요 사이드에 탁 치면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되고 만약에 11을 가지고 계시면 이걸 누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컴퓨터를 이건 컴퓨터를 오케이. 사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면 이런 거 할 때도 좀 이제 부담될 수도 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로 돌아가면 이제 테슬라 일봉이 있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는 BWAP이라는 거. 아까 질문하셨는데 BWAP이 뭐냐? BWAP이 BWAP입니다. 그냥 BWAP 이거는 뭐냐면요 평균인데 이 볼륨이랑 같이 가중치가 돼가지고 나오는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가의 움직임의 평균이에요. 딱 평균선인데 이게 볼륨이 많을 때는 이제 가중 평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평균선을 만들어줘요. 하루에 딱 평균선을 만들어주고 또 할 때 EMA Exponential Moving Average EMA 9 이거는 벌써 9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 사이언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선 이제 트레이딩을 보면 되는데요. 이제 봅시다.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차트를 보느냐. RSI도 켜놔야겠죠. RSI는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저는 60 그리고 4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시퀀스 카운트 이거는 이 시퀀스 카운트가 있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는 그거밖에 못 봤어요. 저기 위불밖에 없더라고요. TD랑 그리고 여기도 시퀀스 카운트를 저는 켰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에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를 딱 봅시다. 그럼 테슬라가 이제 요즘에 좀 움직임이 뭐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 이게 올라가니 내려가니 막 그거를 알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지선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모르시면은 질문을 하세요. 스탑 시키고. 그러면 설명을 잘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볼 때 단기 트레이드 할 때는 큰 차트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대략 뭐 한 달 정도 안에 있는 주가의 프라이스 액션만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 당시의 고점, 그 당시의 저점 정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쓴다 그러면은 피보나치 같은 거를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거는 T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요. 딱 거줘요. 그래가지고 보면 대략 피보나치에서 보는 그 퍼센티지는 23.6%, 38.2%뭐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요거대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되고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대부분 거기에 이렇게 프레임에 딱딱 끼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으로 딱 봤을 때는 야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대략 아는 거죠. 만약에 내일 시작한다. 그러면 얘가 637까지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706불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레인지에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대략 우리가 바운더리를 정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흐름도 파악을 하는 거죠. 이 평균선 10일 평균선이 밑에 있고 30일 평균선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승세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 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될지 아니면 이게 페일이 될지 그거를 우리가 좀 보는 것도 관심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RSI의 움직임도 봐야 되는데요. 이 RSI도 좀 차트를 좀 거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게 RSI도 어떻게 보냐면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제 RSI의 무브먼을 좀 보는 거예요. 일단은 RSI도 이 저점들이 연결을 해보니까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주가는 지금 하락세로 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은 이거를 다이버전스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태세 전환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두 가지 분석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저점과 이 저점, 오늘의 저점을 연결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잠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 저점들을 원래 2개 연결한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3개 정도는 저점이 이어져야지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잠깐만 이 색깔이 이렇게 아니 색깔이 아니라 태세 전환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SI를 봤을 때 여기서는 다이버전스가 확실히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거는 상승으로 가고 있었고 이건 하락으로 가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태세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이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상의 이 바닥을 연결을 했는데 아직은 바닥이 컨펌이 된 게 아니에요. 2개밖에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올라갔다가 또 한 번 올라온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바닥이 뭔가 이게 좀 컨펌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흐름은 대략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큰 그림에서는 보고요. 설명은 이렇게 길게 했지만 보는 데는 딱 10초면은 딱 확인되는 그런 타스크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5일 정도 연속으로 볼 수 있게 한번 차트를 바꿔요. 그러면 한 30분 차트나 1시간 차트 정도로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한 5일이나 그 액션에서 이게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본다고요. 그러면은 일봉으로도 읽는 사람들은 읽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지금 보면은 요것도 고점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건 좀 무시하고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연결해 준다 그러면은 대략 지금 이렇게 가격이 눌리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밑도 연결을 아까 했던 걸 보면은 여기서 지금 뭔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 에이펙이 생기는 거죠. 서로 이제 스퀴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퀴즈가 될 경우에는 스퀴즈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맡기고 하방에서 이렇게 맡겨가지고 딱 만나는 그 시점에서는 큰 액션이 일어나는데 뭐 그 액션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대신 그 액션이 나면은 보통 요 높이만큼 상승 내지는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살피면서 이제 전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 흐름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일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분봉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뭘 봐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면, 일단 이 피보나치를 켜놓으면 좋죠. 일단은 저항선 같은 게 보이니까. 근데 일단 지우고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첫 번째로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이요. 전날 클로징 가격 거기와, 그리고 이거 계속 색깔이 안 바뀌나? 더 팔로잉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한 분만 대답을 하셔서, 질문하신 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전날에 클로징을 일단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프리마켓에서 최저점을 대략 잡아줍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이것도 색깔을 좀 바꿀게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주식을 차트를 못 보면 주식을 솔직히 트레이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으면 그 스토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시장이 아마 여기 시간으로 2시 아니다 2시가 아니야 1시 2시 이게 서부니까 서부 1시가 되면은 아마 애프터마켓이 동부 4시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리마켓에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랑,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달라요. 프리마켓에서 플레이하는 사람이랑 본장에서 플레이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낸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매수 매도를 미리 해놓은 사람들은 장이 열리면 그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한 15분 정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리마켓에서 일어났던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보통 대략 이게 움직임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상 움직임의 바운더리를 정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 이게 일로 튈 수도 있고 일로 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로 튄다. 그러면 항상 여기서 한번 저항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다시금 뚫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세게 빠지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프리마켓에서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가 떨어지는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빨리 팔고 수익을 털어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 산 사람들은 올라가면 매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액션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 프리마켓에서 거래한 사람들은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사람일 수도 있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빨리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 놓고요. 바운더리를 정해 놓은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비왑이라는 건데, 비왑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은 요 보라 색깔, 요 보라 색깔이 이제 비왑 평균선이에요. 그리고 요 소세지 색깔이랑 요 노란색은 비왑 엔빌롭 바닥이랑 위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2분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의 한 2배 그 정도씩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움직일 때는 한 15분 정도는 용감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실수할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흐름을 빨리 그냥 익히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일단 이 주가가 이 비합선, 이 가운데 이 평균선 이거의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의 전략을 세워야 돼요. 상승으로 갈 때는 항상 이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위에 네. 있을 때 그때는 상승 트렌드의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밑으로 간다.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숏하기가 힘들거든요. 빌릴 수가 없어서 숏을 못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옵션 같은 거를 옆에다가 같이 켜놓고 풋 옵션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나는 그 상승에만 트레이딩을 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정해야 돼요. 나는 상승에만 트레이드를 할 거냐 하락에만 할 거냐 그렇게 딱 정하고 해야죠. 뭐 동시에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왔다 갔다 놓으면은 결국은 손절 라인을 서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엄마 편도 들어야 되고 아빠 편도 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면은 그러다 보면 둘 다 그냥 싸움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못 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내가 딱 할 때는 내가 불이냐 배연이냐 딱 정하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딱 시작했을 때 이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일단 이건 다 버려요. 이 시간은 다 버리고 그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볼 거는 이게 흐름을 보면 안다고요. 이게 이렇게 바운스가 돼서 여기서 지지가 된다. 그럴 때는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 올라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여기서 빠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버티지 않아요. 빠질 것 같으면은 보통 요 정도 한 5봉? 5번. 아니,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 네.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딱 보다가 보면은 할까 말까 마음 들을 때 그냥 확 움직인다고요. 근데 이게 지지가 될 때는 야 이게 왜 또 아직도 가나? 뭐 이런 정도로 좀 길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일어났다 치면 그렇게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게 EMA 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EMA 선보다 일단은 주가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매수를 언제 해? EMA가 이 비와 평균선 위로 올라갈 때 그때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기만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여기도 다. 이게 여기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트레이드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죠. 그래서 재미없는 날이라고 그러는 게 이럴 때는 재미없는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10일 평균선이랑 30일 평균선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EMA 9이 이 비합선 위로 올라오면서 봉이 지금 장대 양봉이 팍 떴잖아요. 그러면 이때 바로 사야 되겠을까요? 안 될까요? 한번 꺾인 다음에 봐야 되나요? 1분 봉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때는 한 3봉까지는 봐줘야 돼요. 3번. 1번 봉까지 갔다가 그냥 쭉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분 봉으로 볼 때는 3분 봉이 다 올라가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되고요. 이걸 1분으로 해놨을 때는 1분으로 보시면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 둘, 셋 기다리니까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웠죠? 우리 주디님은 어제 따로 배웠지만 이 하향 트렌드 우리가 이런 그 트렌드 라인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주가를 보실 때 여러분이 이런 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또 1분 지나서 움직이면 또 긋고 1분 지면 또 긋고 하면서 이제는 얘가 어느 정도 이게 흐름을 형성시켜줬다. 3개 정도 연결이 돼서 그러면 쭉 익스텐드를 해가지고 긋고 그 네.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전 고점보다 higher high, lower higher low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내려올 때 이 주가 내려오는 게 전 앞에 있는 흐름에서의 이 고점 여기가 되겠죠. 네. 그거보다는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상승세인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밑으로 내려왔죠. 이 회색 라인보다. 그렇죠? 네. 네.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하락으로 빠지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매수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 안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이게 또 올라가. 올라가네. 그럼 여기서 사야 안 사요? 사게 돼요. 사게 되지만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3번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세 네, 번째까지. 한번. 그래서 요거 가니까 바로 빠지죠. 빠지죠. 네, 빠지죠. 빠지죠. 이래서 살았죠. 이 네, 원리대로 했으면.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여기도 보니까 또 한 5분 이상 지지부진하게 기다리죠. 네, 그러니까 뭔가 반등세가 또 일어나죠. 떨어지지 네. 않고. 떨어질 것 같았으면 벌써 한 봉 한 4, 5개째 있다가 그다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쭉 가시면 계속 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또 여기도 또 페이크인데 안 일단, 넘어왔죠. 안 들어가죠. 또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고 제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장 마감하기 한 2시간 전부터 이제 모락모락 액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액션이 나오는데 상당히 액션이 아주 이쁘게 나오기 시작하죠. 네. 뭔가 이럴 때는 이제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시그널을 드릴 때가 이런 걸 냄새를 맡으면 시그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균선 위보다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올라가요. 그럼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진짜로 진지하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비압을 터치를 하는데 못 올라가고 있고 딱 터치를 하는 순간 이 부분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 이 부분이 이제 눈에 딱 들어와서 아마 제가 그거 하고선 그때쯤 아마 시그널을 드렸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되면 여기서 컨펌이 하나가 됐고 둘, 셋 들어와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죠. 그렇죠? 매수가 들어오고 횡보를 하는데 밑으로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 그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꺾인다. 그러면 이때는 매도를 해야죠. 일단은 1차 매도. 그래서 1차 매도.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즈 시퀀스도 보기 때문에 시리즈 시퀀스가 이제 보통 9 정도가 나오면요. 여기 요거에 9 정도가 나오면 저는 팔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여기서 팔았으면 요거보다 돈을 더 벌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또 여기서도 이렇게 이거는 거의 이제 횡보라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은 더 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부분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또 이 주가가 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옆으로 퉁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매수 찬스가 오는 거죠. 퉁 치고 올라갈 때. 이때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두 번째 양봉 나오고 두 번째 양봉까지가 나오면 그냥 들어가도 돼요. 장대 양봉 나오고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오면 위험한데요. 요거의 위보다 위에서 봉이 좀 크게 나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도 돼요. 그럼 세 번째 들어가고 이때는 이제 손절 라인을 항상 이게 데이 트레이딩 할 때도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손절 라인은 어떻게 하면 이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럼 장대 양봉의 한 중간 내지는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여기나 그거는 자기가 그 톨러런스에 따라 가지고 정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셨죠. 그러면은 아마 샀으면 요거랑 요 근처에서 샀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아직 이 밑으로 안 내려왔으니까 버텨보는 거예요. 버텨보는 거예요. 빠졌어. 여기서는 그냥 손절 쳐야죠.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플랫하게 갈 때는 솔직히 트레이드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벌어놓은 걸 여기서 잃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오늘은 재미없이 끝나는 거죠. 진짜 재미없다. 네. 오늘. 그럼 테슬라로 해달라니까 이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늘 차트를 봐서 네. 끝난 게 그래도 올라간 상태에서 끝났잖아요. 예, 의미 없어요. 그러면은 네. 내일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일 5시 반에 CPI 나오면은 방향 확 바뀌죠. 그런 거는 이제 뭐를 보냐면은 이 지수 같은 거는 조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수 같은 거는. 음, 왜냐하면 지수는 전체 시장의 볼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볼 수 있는데 개별 종목은 좀 달라요. 네. 어,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는 항상 그런 매크로 뉴스가 좀 지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요일 날 마감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상승장으로 간다. 근데 상승장 문 개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 같은 네. 그 초보자들은요, 네. 보통 주식 9시 반에 시작하면 음. 한 어느 정도의 액션을 취하는 몇 15분 지나고. 시간대에 15분 딱 지나서요? 예, 오늘 SQQQ를 한번 볼게요. 그 15분이 왜 15분이라고 그러냐면요. 뭐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빨리 세틀이 되더라고요. 흐름이. 생각보다 요즘에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지 빨리 그냥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딱 SQQQ를 보면은 얘도 상당히 오늘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제 6시 반이 여기 제 시간으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한 방향이 막 술렁술렁 하는 게 6시 45분 되면은 쫙 빠져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보통 한 15분. 그 음, 정도가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15분 지나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시장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15분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첫 15분은 과도기.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는데 보통 7시 반 그리고 그다음에 8시 반? 예, 8시 반. 요렇게가 열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트레이더들이. 음, 그래서 요것만 잘 맞춰주면은 돈을 벌죠. 근데 여기 15분은 왜 빼냐면은 요거는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요. 맛보기 하는 데니까 이 맛보기 하다 걸리면은 고점에 딱 걸려버려요. 그리고 혹시라도 옵션 하시는 분은 이때 옵션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옵션의 임플라이 발러티리티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가가 100불일 때의 같은 옵션이라 그래도 이 여기서의 옵션 가격이랑 여기서의 옵션 가격이 달라요. 임플라이드 발러티리티가 있어가지고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캐시 시큐어 풋을 할 게 있다. 네. 그러면 요때 딱 팔면은 오히려 좀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가 있죠. 저는 미리 걸어놓거든요. 네. 요때 그 시간 팔리는 시간 딱 셋업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나? 제가 봐도 시간까지 셋업이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는 그러면 내가 없다고 봐요. 아침에요, 네. 딱 왔을 때 음. 이제 그 데일리 로우하고 데일리 하이 프라이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 야후 파이낸셜 가서 보면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네, 거기에 보면은 데일리 로우하고 그러니까 데일리 로우하고 데일리 하이가 항상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그걸 가서 예측을 해줘요? 아니 거기 이제 그 그 시간까지요. 시간. 네, 그 시간에 그 아. 데일리 로우하고 데일리 하이가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한 9시 50 몇 분 그때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데일리 로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700 그러니까 데일리 로우가 680이다. 그리고 데일리 하이가 720이다. 그러면은 오늘 최고점이 한 720까지는 가겠구나. 그러고 이제 리밋을 저 네. 하루 종일 주식을 보는 게 아니니까 리밋을 그 근방에 제가 팔고 싶으면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보통 테슬라가 700불 밑으로 내려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전날 예. 그게 뭐지? 하이하고 로우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가를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서 오프닝 프라이스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전날을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매수하는 리밋 프라이스하고 매도하는 리밋 프라이스를 이제
대충 이제 생각을 했다가 그걸로 리밋 프라이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 숫자를 하시는구나. 그냥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지지선을 이렇게 해서 음, 뭐 테슬라는 680이고 650이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그거를 맞추는 걸 좋아하니까 스탁을 사고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프레딕션 했는데 그게 맞았구나 하는데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다 될 수 있으면 잘 계산을 해서 이제 리밋 프라이스를 이제 걸어놔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테슬라를 매수를 했거든요.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하나는 668 네. 그리고 하나는 668 포인트 50에 해놓고 하나는 663 포인트 50에 해놨었거든요. 근데 668 포인트 50가 이제 샀어요. 그 가격에. 고점에. 668이면 고점이 아니죠. 680 660, 얼마까지 68, 갔어요. 668. 예. 그러니까 얼마스 더 버런 프라이스에서 네. 조금 더 주고 네. 산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항상 제가 테슬라가 제가 팔고 나면 막 더 20-30%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멘탈인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딱 그날에 벌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벌고선 빨리 나오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요. 데이 트레이딩. 네.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 여기가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은 날씨도 춥고 비가 와가지고 보통 100명 오는데 오늘은 70명밖에 안 오는 날이에요. 그러면 딱 70명만큼만 기다렸다 팔고 끝나야지 그냥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프라이스 액션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못 팔았으면 이렇게 왔을 때 팔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최고점까지는 대부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루 중에서 이렇게 한번 반등하잖아요. 그때 네. 반등할 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번의 웨이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3번의 네. 웨이브가 오면은 상당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어, 그때 이 고점이랑 상당히 괴리감이 나면은요. 거기를 깨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게 보면 이렇게 3번의 웨이브고 크게 보면은 요게 한 번 그리고 한번 트라이 하다가 페일한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거든요. 예. 하여튼 뭐 쾌감을 느끼시면서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좀 더 이렇게 그게 자기의 방법적으로 맞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확률을 한번 보세요. 노트를 좀 저널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최저점과 최고점을 찾았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을 때 확률이랑 최저점과 최고점에서 내가 약간 그 yield를 주는 거죠. 아래 위로 뭐 편차를 한 1, 2불을 더 편차를 줘가지고 했을 때랑 결국 확률이 어떤 게 높았느냐. 샀으면 팔아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샀는데 근데- 못 팔면은 내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파는 것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꼭 못 팔았다고 해서 뭐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보통 그렇죠. 데이 근데 트레이딩이라는 그 컨셉을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원 윗 피리어드로 생각을 해요. 네. 항상 내려갔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느 선까지 또 다시 올라갔다 또 네. 내려가고 또 거기까지 올라가고 이러니까 네. 자랑하시는 거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시는 자랑이 거죠? 아니라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네,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이거 샀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매수 타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지금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매수 타임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그쵸. 언젠가 치고 올라오죠 테슬라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은 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좀 잠수 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테슬라는 걱정 안 해. 그리고 요때 샀어요 만약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서 쭈르륵 빠진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좀
이 하루 이틀 3일 4일 거의 2주 동안 좀 불안불안해지죠. 그러다가 갑자기 앞자리가 700대에서 600대로 빠지고 600인데 거의 막 650 밑으로 빠지고 그러면 좀 떨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만 멘탈 컨트롤 할 수 있으면은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네. 지금 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음봉이지만 요 해머처럼 이렇게 끌고 올라갔으니까 뭐 내일 좀 상승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음.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또 한 620까지 빠지면은 그렇죠? 그러면 주당 40불 빠지면 또 그것도 불안하실 것 같고 그럼 그때 또 하나 더 사요? 그때 안 사죠. 기다려야지. 사지 말고. 이거 왜냐하면은 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도 되는데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딜리버리 나오잖아요. 근데 그 딜리버리 안 나오는 거를 지금 여기서 주가가 반영이 된 건지 더 반영을 시킬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실 때도 원칙은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샀으면 하루 매도하고 끝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문 열고 문 닫고 나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뭐 내일 하루 더 가지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달라질 거 뭐가 있어요. 아침에 또 사면 되는 건데. 그렇죠? 단지 이제 어려운 점이 생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0주씩 산다. 근데 지금은 한 7만 불, 6만 불 있으면 사는데 만약에 이제 1000불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은 스토리가 달라지니까 그때는 야, 이거를 주식을 홀드하고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때는. 하지만 뭐 총액 가지고 퍼센티지만 먹는다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하루 열었으면 끝나는 날 닫고 가는 게 정석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홀드를 한다 그럴 때도 항상 이벤트가 없는 날 이벤트가 있으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번 주말은 넘기지 마세요. 잘못해서 주말 넘겼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운이 나빠서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변수잖아요. 그렇죠? 딜리버리 그거는 변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자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뭐 특별한 질문 없으면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만해도 되죠? 네. 아니요, 잠깐만요. TD 트레이드 이거 Think or 팅커솔에서 swim 예. 예, 그러니까 차트를 그대로 옆에 똑같이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는 기능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요. 어, 여기 누르시면 이걸 매치를 시키시면 돼요. 같은 색깔로. 이 TD 트레이드라는 거는 TD뱅크에서 네, TD 아메리트레이드 뱅크에서만 할 수 있어요. 예. TD 아마 아메리카. 캐나다에서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뱅크는 네. 제 RSP나 뭐 이런 건 다 TD에 있는데 네, 네. 제가 스탁은 뱅크 스탁하는 그 프로그램을 안 사용하거든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띵커스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밑에 인디케이터들이 똑같이 안 나오는데요? 그거는 만드셔야죠. 따로 다 만들어야 돼요? 따로 하나만 만들고요. 네. 여기 스타일 들어가서 세이브 스타일 누르시고 이름 넣으시고 including 패런까지 똑같이 요거를 하고 세이브를 네. 한 다음에 옆에 차트 가서 스타일 가서 로드가 아니라 로드죠. 로드 하고 하면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그 대신 여기서 시간은 바꾸셔야 돼요. 시간까지 똑같이 들어오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다야님은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오늘? 저기 아재님, 네. 그러니까 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만약 제가 이제 어떤 스탁을 100개를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좀 이제 마이너스 상태인데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10주를 매도를 하고 네. 이제 뭐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애들을 또 이제 더 사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 그 손실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와시 세일즈라 그래가지고요. 네, 좀 복잡해요. 30일 안에 거래가 두 개가 이루어지면은 네, 그 텍스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 따라 다르던데. 그 주식 세팅에도요. 네, 하이 코스트 먼저 나가게 하는 게 있고 먼저 산 거 먼저 나가게 하는 거 있고 그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그걸 텍스 랏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할 때는 하이 코스트부터 빠지게 해요. 하이 코스트부터요. 예.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가지고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거래를 했을 때 여기서 산 게 팔리니까 나는 팔아도 손실이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해요. 그러면은 내 주머니엔 돈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텍스 정산할 때 보면은 손실을 엄청나게 내고 수익률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음, 그런 것도 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그럼, 거기 TD 아메리트레이드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마이 프로파일 가면은 거기 네, 텍스 랏 세팅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잠깐만요. 어디로 가라 그랬죠? 선생님?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마이 프로파일이라고 가시면 있을 거예요. 마이 프로파일이요? 예, 네, 거기 가시면은 거기 보면 이제 텍스 랏이라고 이렇게 조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씩 네, 이렇게 쫙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예, 그걸로 어저스트를 하라고요. 예, 하이 코스트 퍼스트로. 예, 하이 코스트 퍼스트요. 예, 예. 그런데 이거 텍스 뭐지? 그 트레이딩 어카운트에서 제가 캐시를 아웃시키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럼요. 거래가 주식이 팔아진 거래가 거에 대해서. 끝나면 만약에 마진이 생겼으면 그게 다 인컴으로 잡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만약에 손실을 봤으면 그거는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연말에 전체 손실, 그다음에 전체 수익 그게 나와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게 더 많으면은 로스고 이게 더 많으면 수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와시 세일즈. 그러니까 30일 안에 같은 걸 매매하고 그랬을 때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제 좀 계산이 복잡해져요. 이게 손실만 계속 냈으면 상관없는데 네.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와시 세일즈예요. 리터럴리. 그러니까 그 돈 세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를 막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용이 되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불을 벌었는데 뭐 어떻게 계산하면 1,500불 번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치는 건데 절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셀을 되는 날짜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때 뭐 있었던 뭐 해가지고 좀 복잡해요. 계산하는 건 복잡한데 하여튼 수익을 계속 내시면도 문제가 없고 손실을 네. 계속 내셔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손실 냈다 수익 냈다 손실 냈다 수익 냈다 같은 종목으로 자꾸 하면 그 와시세일즈에 걸리는데 와시세일즈에 걸려서 이제 텍스 계산하는 거는 내가 손실을 본 거보다 덜 본 것처럼 나올 경우가 많다. 근데 텍스 랏을 조정을 해놓으면 그래도 그게 뭐라 그러지? 상세가 돼요. 세금 좀 내보고 싶네요. 아니, 행복한 고민이네. 그렇구나. 와시 세일즈로 하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워시세일즈에 걸리면 마이너스 된 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플러스 된 거에 대해서 그것만 인정이 된,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예, 내가 그거- 마이너스 된 거는 뭐 5만 불인데 뭐 조금 떨어졌을 때 사갖고 조금 그거 해서 뭐 5천 불 벌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5천 불은 텍스 내고 5만 불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정부가 받는 경우가 문제가 있을 아니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네. 옛날에 2020년에 막 테슬라 오르락내리락 많이 할 때 그래가지고 하신 분들이 네. 텍스를 엄청 많이 낸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수익도 났는데 와시세일즈에 걸려가지고 네. 그 로스 생긴 거에 대한 거를 혜택을 거의 못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수익보다 텍스를 더 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익보다는 텍스를 내죠. 근데 실질적인 손실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손실에 대한 혜택을. 네, 그러니까 텍스를 더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텍스를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거죠.
아재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캔들 그 바드를요, 네. 보통 이제 왼쪽으로 클릭을 해서 음, 뭐 위아래로 이렇게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하는데, 음. 이 차트에다가 클릭을 해갖고, 차트도 얘는 이렇게 못해요. 핑커 스윙은 뭐 그렇게 안. 이거 옆에 스크롤 버튼 있으면 요거를 하시면 되는데. 스크롤 버튼이 스크롤 휠이 있으면은 마우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아니면 차트 자체가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고, 이거 띄어내는 거? 네. 네, 못해요. 그냥 띄어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디태치 해가지고 띄어낼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안 돼. 왜냐면 데이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데이 거를 1분봉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게 이렇게 위로 붙어 있거나 아래로 붙어 있어 갖고 도대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좀 트레이딩 뷰랑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힘들던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신 분 계세요? 해석 좀 해주세요. 발을 어떤 섹션을 갖다가 조금 더 크게 어. 보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이런 거? 예, 그렇게 크게는 보이는데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뷰? 네, 네. 아니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갖고 이렇게 내가 맘대로 클릭을 해서 위로 올렸다 내렸다 맘대로 하는데 어떻게요? 이게 어떻게? 아니 그 캔들 있는 데에다가 네. 왼쪽 클릭을 딱 해갖고 캔들 그 차트 자체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맘대로 할 수가 이렇게요? 있잖아요. 네네. 이거요? 네.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로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홀드 컨트롤 하고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요? 예. 왼쪽 클릭하시는 거죠? 예, 왼쪽 클릭. 예, 왼쪽 클릭하고 홀드 시프트 하면 홀드 컨트롤 하면은 아래 위로 움직이고 스케일을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홀드 라이트 클릭만 하고 홀드 해가지고 움직이시면 되고요. 돼요? 되잖아요. 네. 나 바본가 봐. 이게 안 돼. 네. 오케이, 연습해 볼게요. 네. 제가 질문이 있어요. 제가 네. 오늘 클래스가 좀 네. 늦었습니다. 네. 아침에 그 라이브를 보내주시는 거요. 네. 그럼 그거는 보통 레버리지 어떤 걸 가지고 하시는 건지요? 제가 거기다 답변 드렸어요. 그 디스코드를 잘 못 쓰시는 것 같은데 디스코드 보통 장이 쓸 때는 이 본장 채팅에 들어오면 모든 내용이 다 여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답변 다 드렸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 차트는 여기는 저는 종목 찾아다니지 않아요. TQQQ랑 SQQQ랑 테슬라만 봅니다. 그리고 예. 여기다가 말씀드렸었어요. 여기다가 질문을 하세요. 여기다가요. 예. 왜냐면 제가 그날 틀리죠? 보통 저는 그거 3개 종목만 봐요. TQQ, 그다음에 SQQ, 그다음에 테슬라. 네, 그 3개 종목만 봐요. 네. 뭐 딴 거 종목 찾아서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버는데 복잡하게 매일매일 파트너 바꿀 필요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랑 열심히 연애하는 게 좋죠. 이래도 못 벌고 저래도 못 버는데. 근데 저기 다야님은 거기서 하지 않은 주식을 오래 하셨잖아요. 뭘 오래 해요. 저기 월마트도 10년을 가지고 20년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니 근데 글쎄 좀 전략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왜냐면은 한 방향만 가지고 계셔서 그래요 지금. 맞아. 예,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요 네. 롱숏을 하셔야 돼요. 롱숏. 그러니까 위로 정상적으로 가는 거랑 반대로 가는 거랑 두 네. 개가 같이 어카운트에 묻어 있거나
네. 아니면은 롱숏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수익이 나죠. 지금 조금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방향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 한 방향도 세게 막 3배 가지고 예, 있구만. 예. 그러니까 크루즈 잠수 안 되고. 그거를 그런데 예, 근데 이것저것 다 골치 아프면 그냥 사가지고서는 그냥 가만히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걔는 그냥 가만히 자기는 10년을 보고 생각한다고 그냥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시는 분들 마음이 참 편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때가 뭐냐면은 장이 놓치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맞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잘 도망갈 때 도망쳐가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30%가 될 걸 20년을 기다려가지고 10% 수익을 버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런 거의 차이예요. 지금도 솔직히 여러분들 걱정하셔도 뭐 한 5년, 10년 후에 보면은 또 본전 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행복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가는 거고, 아, 난 그거는 정말 너무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울퉁불퉁할 때 울퉁불퉁한 거를 잘 타셔가지고 더블로 수익을 내는 거죠. 그 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를 25 하고 또 여기 거꾸로 갈 때 숏을 해가지고 5 하고 또 5부터 25가 더 되겠구나. 하여튼 5부터 25 또 하고 또 숏하고 5 가고 또 25 가고 또 5 가고 25를 가면 요거를 80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30, 30, 30, 115가 되잖아요. 그럼 얘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은근히 이게 엄청 차이가 나요. 이게 계속 시간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그런데 뭐 이게 사놓고선 접을 것 같다. 그러면은 솔직히 뭐 마음 편하게 적금식으로 그냥 스파이가 그러니까 S&P 500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만 계속 하는 거죠. 뭐. 아니 근데 그것도 제가 어카운트가 2개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네, 트레이딩 프랙티스 하는 네, 용이라서. 네, 근데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돈이 이제 숄텀이니까는 뭐 10,000불이면 20,000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딱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언제나 마켓이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가 이제 내려가는 날은 그날은 이제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케이 오늘 그러면 내가 2,000불 더 집어넣어서 그것만 딱 쓰고 그다음에 이제 팔고 나서 그때 다시 내 어카운트로 돈을 옮겨야지 생각을 했어요. 안 근데 되죠. 그게 never 항상 이유는 돈이 거기로 계속 들어가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수익이 나면 좋은데 들어가서 그게 그러니까. 녹아버리면은 참 껄껄껄 또 하게 되죠. 하지 말걸. 그래서 몇 번이나 음, 그런 거를 했는데 제가 한 번도 그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가지고 제 뱅크 어카운트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익은 이런 거 나시고요. 수익이 나겠어요?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은 진짜 가게라 생각하시고요. 딱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빼야 돼요. 안 빼고선 괜찮아. 그리고 머릿속에 계산해 놓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내가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 어카운트에 내가 5만 불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손실이 나던 이게 밸런스가 저 시간이 늦으신 분들은 퇴근하세요. 예. 동부에 계신 분들 피곤하실 텐데 46,000원이 됐어요. 만약에 좀 손실이 봐가지고. 응? 네. 근데 내가 오늘 트레이드 해가지고 2,000불을 벌었어. 그러면은 요거를 메이크업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놔두지 마시고 얘는 빼세요. 건너는 무조건. 그래야지 이게 계속 인컴이 생기죠. 여기 있으면은 그냥 다일로 떼버려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일만 하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비즈니스를 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일만 연락이 하고 그냥 유지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수익을 내려고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트레이드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장 좋을 때만 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트레이드 안 하는 게 좋고요. 일단 제가 지루하다 그런 날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참 그리고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데일리 트레이닝 할 때 그러니까 왜냐면 조금 먹고 나오고 조금 먹고 나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길게 너무 이렇게 그 리스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조금 퀄리티를 갖고 해야 되겠네, 그죠? 기술을 좀. 퀀터티, 볼륨으로 예. 해야죠. 볼륨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네. 좀 얼만큼 정도? 그거는 계산을 해보세요. 어떻게 계산하시느냐? 그러니까 한 몇만 불어치를 샀다 팔다 이렇게 해야 뭐 조금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SPY라는 이거를 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4불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1불만 움직여서 수익을 낸다 생각하면 거꾸로 계산해 보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한 내가 그래도 1불이 몇만 움직인다. 1불에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면 얼마의 수익이 나오겠죠? 그걸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도 아무리 해도 한 2, 3만 불 갖고는 해야 조금씩 남겠네요. 더 해야 될걸요? 더 해야 될걸요? 예를 들어 가지고 TQQQ를 한번 봅시다. TQQQ를 보면은 이거 가지고 많이 하니까 여기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오늘 구간이 낮다가 치면은 24.5에서 25예요. 0.5전이에요. 0.5전. 0.5전에서 얼마를 만들고 싶으세요? 500불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1000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1000불을 만들고 싶다. 내 목표가 1000불이었다. 그럼 2000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2000주면은 5만 불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로는 1000주라 그러면 25,000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로 볼륨을 들여야지 수익이 조금씩 그래도 나오는 거죠. 이게 잘 나왔을 때죠. 그러면은 2,500불을 들어간다. 25,000불을 쓴다.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 나는 여기서 몇 퍼센트는 손실을 감소할 거야. 그거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1%만 손실을 감소할 건지 2% 손실을 감소할 건지. 1%라 그러면 얼마죠? 250불인가? 250불보다 빠지면 나는 손절치고 나와야지. 그런 거를 미리 머릿속에 들고 들어가야 돼요. 이 프로핏이랑 로스의 레이쇼를 나름대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 가지고 하는 날은 큰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좀 롱텀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레버리지로 갈 때는 조금 겁이 나죠,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그냥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운 음식 드실 때는 그 매워서 힘들지만 좋아하시게 드시는 것처럼 또 이게 레버리지를 갈 때는 또 레버리지의 맛이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지금 테슬라가 778불에 지금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카운트로 쌀 때 사서 이제 어카운트 하나는 어카운트를 2개 가지고 2개를 열었는데 하나 어카운트는 778불에 물려 있고 하나는 그냥 지금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봐서 살라고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778불에 물려 있는 거는 더 물타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그냥 그대로. 그거는 답이 없고요. 그거는 그냥 전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얼마짜리 있다고 뭐 얼마짜리 있다고. 오늘 뭐 668불 막 그렇게까지 갔잖아요. 막 100불 차이 나잖아요. 제가 물린 것보다.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나 따라 다르죠. 그거를 앞으로 5년, 10년, 2년, 3년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 뭐 기다려서 되는 부분인 거고.
테슬라 같은 거 올라오면 금방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로 뭔가 그러니까 답이 없는 뭐랄까 추상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테슬라 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그냥 개인이 계산기를 두들겨 가셔가지고 지금 팔아서 손실을 보고 이만큼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사가지고 올리고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워 보시고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봐서 그게 더 득이 된다면 하는 거고요. 지금 테슬라를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면은 그건 워시세일즈에 걸려가지고 세금만 더 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아재님, 네. 아재님 그 디스코드 하실 때 이제 왜 우리가 매출 이제 상승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락이 좀 되잖아요. 네. 그때 아재님이 뭐라고 하는 걸 제가 좀 헤이지 잘 알아들을까요? 네? 그러니까는 아재님이 표현하는 방법을 네. 이제 하락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이제 좀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걸 안 주시니까. 되게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를 내가 캐치가 안 그런데 된다고요? 아재님 네. 그렇게 맞아요. 막 이렇게 캐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다이렉트리 그냥 하락장이니까 조심하세요 그렇게 다이렉트리 얘기하면 조금 알아먹기가 쉬운데 아니 그게 막 아니고 이제 그렇게 조금 이렇게 뭐 숨긴 뜻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떨 땐 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왜냐면 이제 헷갈려요. 아니 이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면 나는 내 생각에는 내일 저는 이제 뭐 좀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저항성 걸렸으니까 밑으로 갈 것 같으니까는 본인은 빼시지만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하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 다음 날 뭐 좋은 오르면 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올라가면은 네. 그 말 듣고 원망하죠. 내가 다 팔았어. 그러니까는 그게 진짜 힘든 건데 네.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3월 달 그때부터 아재님은 굉장히 안전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보수적으로 굉장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빨리 캐치를 하고 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그 말인가? 또 내일 또 올라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장이 계속 지금 거의 하락세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 올라가면 또 확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좀 아재님이 저는 이제 그만 뭐 본인들 알아서 하시지만 저는 뭐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제가 기가 좀 번쩍 뜰 것 같아요. 빨리 좀 근데요 제가 다 이해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목이 마른지 안 마른지는 저는 그게 관심은 없고 그냥 지금이 날이 더워.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물 마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물을 딱 갖다 놓으면서 여기 물 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목마르신 분은 와서 물 드시면 되고 2병 드실 분은 2병 드시면 되는 건데 저는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브 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라이브라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그 라이브로 보여주실 때요. 라이브로 보여줄 때. 네, 아침에 디스코드에서요? 디스코드에서요? 디스코드요?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에서 4시 30분에 항상 라이브 방송 하시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이제 아침에 이제 지금 디스코드. 디스코드 하는 거. 그때 질문을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아니면은 제가 어디다가 그냥 여기다가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쓰시면은 그냥 제가 바쁘면은 입으로 그냥 설명하고 아니면은 왜냐면 스피커가 다 꺼져 있잖아요. 그 보이스가. 그럼 키고선 질문하셔도 되고요. 스피커 키고 질문하셔도 돼요. 말로도 해도 다 들으시는구나. 네.
그래요? 예. 저는 아니면 앞에다가 골뱅이를 치시고 골뱅이 치면 거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아재님 요렇게, 거기다가 예, 요렇게 메시지를 하고. 남기셔도 네,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안 읽은 것도 쫙 보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바로는 안 되군요. 예. 거의 다 하는데 거의 빨리빨리 바쁘셔요. 해주세요. 아재님이 바쁘셔요. 저도 돈 벌어야죠. 예. 아니, 그래도 빨리빨리 해주시는 편이잖아요. 네. 금방금방. 예. 예. 예, 요거를 예. 잘 사용하세요. 여기 그거를 꼭 골뱅이를 치세요. 그러면 여기 딱 이름들이 딱 나와요. 그거를 딱 치고 그다음에 글을 쓰시면 나중에 제가 요거 한 뭐 5분 뒤에 10분 뒤에 들어오면 요걸 딱 켜가지고 내가 안 읽은 것만 딱 찾아본다고요. 저는 이렇게 안 봐요. 거기 가서 하는구나. 예, 저는 이렇게 안 봐요. 왜냐면 이거 언제 제가 이거 읽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어. 제가 뉴 멤버라서 그런지 제가 예, 그런 거를 전혀 가르쳐 주시지를 않아 가지고 예, 어떻게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안 가. 어떻게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여기다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이게 누구랑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여기다 같아서. 질문하시잖아요. 여기 다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 해가지고 이제 질문 대답해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 팝뷰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요거는 그냥 저랑 상담할 때만 스케줄 잡고요. 여기다가 하시면 돼요. 요거 여기. 예, 본장 채팅에 예, 들어가셔서 예, 여기요. 네. 네, 그럼 이제 3가지 가지고 보통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저는 그날 사실 저는 그거 가지고 안 해요. 근데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딴 걸 가지고 하죠. 근데 저는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하죠. 아니면은 뭐 여기 계신 뭐 한 몇백 분들이 다 다른 거 한다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딱 10분, 15분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네. 저도 덥고 힘드네요. 네. 아, 미국은 오늘 더워요? 예, 미국 계속 더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서부 시간으로 6시 반에 저기 장이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15분은 그냥 이렇게 관망을 하다가 6시 한 45분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잘 결정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제가 들어오자마자 들으니까. 내일이요? 내일은 저기 CPI가 아니, 나오니까. 네네, 매일 같이 이렇게 장을 볼 때 6시 반에 이제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한 15분 정도는 이렇게 관망을 하다가 한 6시 45분부터 이게 오늘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이렇게 그거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요. 그거가 아니고 아까 아재님께서요. 그 프리장에서 있던 분들이 그러니까 본장 시작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많이 그때 이게 많이 팔 분도 팔고 막 이렇게 하고 그때는 좀 변동도 많고 그거 그러니까 한 15분이고 이 정도 있어서 좀 이제 본장이 제대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해서 좀 분위기를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보통 6시 45분. 예, 영상 다 지금 녹화돼 있으니까 보시면 다 예, 나옵니다.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남았으니까 네. 혹시 그래요. 마지막 시간에 좀 커버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 주식 일기 방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이번 주말에는 안 하고요. 네. 홀리데이니까 다음 네. 수요일 날 네. 하도록 다음 주 하겠습니다. 수요일이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